여러분은 혹시 예언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수백 년 전부터 전해오는 예언들 중에는 놀랍게도 정확히 들어맞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동서양의 수많은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5년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2025년일까요? 바로 이 해를 기점으로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여러 고서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들끓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서양의 예언가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불안정하고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의 시기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위기는 늘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하지만 예언가들이 말하는 한국의 미래는 이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서 세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끄는 정신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말이에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예언들이 시기적으로 2025년을 전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많은 예언가들의 눈길을 이 시기로 모으게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예언들이 과학적 예측과도 일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물리학자들은 2025년을 전후로 태양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의 잠재된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전 세계의 수많은 예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미래, 그 예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이자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우리의 문화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언가들이 말하는 2025년의 변화는 이런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닌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양의 고대 예언서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시기를 정확히 2025년 즈음으로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고서들조차 조선의 땅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양의 예언가들도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의 프랑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의 호랑이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죠. 한국을 상징하는 동방의 호랑이, 그리고 새로운 질서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대도약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들은 한국이 먼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힘겨운 변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스러운 변화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세계 정세를 보면 이런 예언들이 단순한 공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틈새에서 한국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핵심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이러한 기술력과 창의성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예언들이 한국의 부상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명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예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자연재해의 징조부터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지까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2025년을 기점으로 지구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의 경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양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지구 자기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나사의 연구진들은 2025년을 전후로 태양 흑점 활동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지구의 자기장 변화는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상 이변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지역들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지각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2024년에만 해도 수십 차례의 큰 지진이 발생했죠. 고대 예언서들은 이런 현상을 지축이 흔들리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들끓는다는 표현도 있었죠.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묘사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변화의 규모입니다. 예언가들은 이런 자연재해가 한두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북미 대륙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은 전례 없는 폭우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거고요.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으로 시름하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특히 일본 열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유라시아 판 위에 위치해 있어요. 주변국들과 달리 화산이나 큰 지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죠. 과거 역사를 보면 한반도는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나라가 큰 피해를 입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런 지리적 이점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 피해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이에요. 놀라운 예언의 실체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진과 함께 살아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재앙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언가들은 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시작될 대재앙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본 열도가 위치한 지역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죠. 이는 단순한 예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지질학자들도 도카이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일본 열도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대재앙이 일어난다면 수천만 명의 일본인들이 피난을 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가 바로 한반도라는 것이죠. 일본의 고대 예언서들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연이어 일어나고 불의 산들이 깨어날 것이라는 구절이 있죠. 실제로 일본의 활화산들은 최근 들어 점점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거대한 화산이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화산재는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일본 난민들의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과거 임진왜란 당시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한반도에 정착했고 결국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수백만 명 단위의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가들은 이것이 오히려 한국이 더 큰 도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런 변화는 동아시아의 세력구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또 다른 강대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운명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중국.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언가들은 이 거대한 제국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서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균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경제에서부터라고 하죠.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문제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죠. 이는 곧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가들이 말하는 중국의 분열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섭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면서 결국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질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특히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자치구들의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도 중국 분열의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하죠. 황하강과 양쯔강의 대홍수, 사막화 현상의 가속화, 극심한 가뭄 등이 예측됩니다. 이런 재해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북동부 지역의 변화입니다. 이 지역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죠. 예언가들은 이 지역이 한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은 고조선,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수백만 명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죠. 중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에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자원입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활한 평야는 통일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술력과 이 지역의 자원이 결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은 국제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틈새에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 예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주변국들과의 갈등도 예상되죠. 하지만 예언가들은 한국이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 한반도에는 또 다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바로 남북 통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분단. 하지만 2025년 이 오랜 상처가 드디어 치유될 것이라고 예언가들은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예언서들은 통일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아닌 평화로운 그러나 매우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북한의 내부 변화가 그 시작이 될 거라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 젊은 세대들의 변화입니다. 이미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그들의 의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죠. 예언가들은 이런 변화가 2025년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주변국들의 혼란은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일본의 대재앙과 중국의 분열 속에서 북한은 더 이상 과거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예언가들이 말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서 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영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죠.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예언서들은 이 지역이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한의 기술력, 북한의 자원, 여기에 만주 지역의 광활한 평야와 지하 자원이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군사적으로도 통일 한국은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해요. 남북한의 군사력이 하나로 통합되고 여기에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하네요. 예언가들은 통일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신적 가치의 부상입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이룬 한국의 모델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된다고 하네요. 이는 마치 고대 그리스나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언가들은 이런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을 시작으로 불과 몇 년 만에 한반도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예언들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과거의 많은 고승들과 예언가들이 남긴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예언들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우리나라의 고승들이 남긴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먼저 신라시대 최고의 고승, 원효대사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수백 년 후의 고려와 조선의 운명을 정확히 예언했던 분이죠. 그는 말년에 이런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날 때 동방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더욱 놀라운 것은 사명대사의 예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구한 이 위대한 승려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어요. 조선이 멸망하고 400년이 지난 뒤 우리 민족은 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죠. 20세기의 고승 타노스 스님의 예언은 더욱 상세합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는 이미 현실이 되었죠. 더 나아가 문화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고승의 예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겪게 될 시련과 그 이후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들은 모두 큰 혼란기가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예언이 시기적으로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모두 21세기 초중반, 특히 2025년을 전후로 한 시기를 지목하고 있죠.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예언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들끓을 때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이는 앞서 살펴본 지진과 화산 폭발의 예언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한국의 통일을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죠. 북한의 변화와 주변국의 혼란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예측은 현재의 정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 중에는 영토 확장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이 한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이는 앞서 본 중국의 분열 예언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 고승은 모두 한국이 단순한 강대국이 아닌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문명,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예언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시대,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025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도시의 모습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하게 되죠. 자율주행 자동차만 달리는 도로, 하늘을 수놓는 드론 택시들,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게 됩니다. 산업 구조는 더욱 고도화됩니다. 현재의 반도체, 배터리 중심의 산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양자 컴퓨터, 우주 산업, 바이오 혁명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다고 하네요. 특히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핵심 허브로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3위권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력과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권과의 긴밀한 협력이 어우러지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교육혁명도 일어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되죠. 특히 인공지능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 한국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예측됩니다. 개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이 완성되고 인공장기 개발의 세계적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다고 하네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많은 국제기구들이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게 되고 주요 국제회의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주 산업 분야입니다. 한국이 달 기지 건설과 화성 탐사의 선두주자가 되며 우주자원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연다고 하네요. 예술과 기술의 융합도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탄생하고 이것이 전 세계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거죠. 환경기술의 중심지로도 부상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청정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고 환경 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발상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한국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변화를 맞이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모든 예언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꿈 같은 이야기로 끝나고 말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놀라운 변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해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한류 문화는 이미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저력을 생각하면 앞서 본 예언들이 그저 허황된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온 저력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부심입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발전해온 민족의 자부심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꿈과 도전 정신이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부강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언가들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는지도 모릅니다.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대 같은 존재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실현할 열쇠는 바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